제목과 썸네일 보시고 목적어를 사수하라고? 무슨 말이야? 또 이상한 유튜버가 어줍지 않게 어그로라도 끈 건가?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안녕하세요. 심리난로의 난로입니다. 얼마 전 제 영상 중 하나인 전남친에게 연락 오게 하는 법이 드디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모양입니다. 조회수가 5,000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5월 말까지 10명 남짓 하던 구독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4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시리즈물이고 제외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 제가 상담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대회를 소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과 썸네일 보시고 목적어를 사수하라고? 무슨 말이야? 또 이상한 유튜버가 어줍지 않게 어그로라도 끈 건가?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이 전남친에게 바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궁금증 유발 작전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남친에게 난로야 잘 지내? 라고 연락을 하게 되고 의외로 그 남자분이 대답을 잘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나요? 심리난로에서 상담받으신 분들의 통계를 보자면 10분 중에 9분은 그 순간 엄청난 반응과 리액션을 그 남자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회를 바라고 연락을 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반응이 예상보다 좋으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 남자에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남자 반응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분이 화를 내거든 그래 화났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화내면 너만 감정 소모할걸? 처럼 반응하시고 반대로 남자분이 차갑게 굴어도 넌 계속 그렇게 굴어. 내가 연락한 이유는 딱히 없어. 그냥 연락한 거니까 라는 듯 반응하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요? 이게 재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이자 유지해야 할 멘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전남친 반응 좋으면 그 친구도 내 연락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좋게 반응한 건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하지? 헤어지자고 누가 그랬죠? 여러분이 그러셨나요? 아니죠. 바로 그분이 그랬죠. 그럼 그 남자의 심리와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남자 심정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자가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친한테 연락을 받는다. 어느 정도의 애정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적당히 반가워하고 잘 지내라고 안부 정도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이야기도 적당히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적당히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남자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가 왜 연락을 한 거지? 외롭나? 몸이라도 타나? 아니면 나랑 다시 만나고 싶나? 일단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어깨 뽕이 굉장히 탁 들어가고 굉장히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면 문장 길이가 매우 짧거나 말을 이어가기 어렵게 단답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단답식을 제가 남자의 언어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난 왜 내가 나한테 연락한지 대충 감은 잡았어. 근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서 빨리 나한테 연락한 진짜 목적을 말해. 라는 뜻을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필터링을 당합니다. 즉 연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안 되면 어쩌나 고심하던 단계에서 남자가 연락은 그래도 잘 받아주니까 안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런데 계속 단답식으로 답을 받는 것이 답답해진과 동시에 이대로 가다간 흐지부지 뭔가 연락이 끊길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죠. 여자분들에게.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야 훗날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음에도 그걸 넘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만나자, 나랑 이야기 좀 해줘 등과 같은 남자가 충분히 예상한 그 목적,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단계에서 재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적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재해라는 목적어를
사수하시고 드러내지 마세요. 상담하다 보면 대화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하죠?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전 남친이 또 남도 아니고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도 지금 뭐라고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간절하시기에 이 두려움이 앞서는 거고, 그래서 대화 주제까지 걱정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대화 주제는 가장 무난한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일상 내 뭐 직장 이슈, 키우는 동물에 대한 안부, 습관 이런 등이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전반적인 대화 뉘앙스 자체는 이모티콘도 없고 짧지만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세요. 크크, 히읗히읗 이것도 웬만하면은 자제하세요. 그런 건 언제 쓰냐면요. 남자가 먼저 그걸 한 두세 번 사용할 때 그때 잠깐 써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왜 연락했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어 해요. 그게 남자의 심리자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평소에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해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잖아요. 남자가. 단지 공감만 해줘도 충분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반응을 해도 웬만하면 본래에 계획하셨던 톤을 유지하세요. 즉 면접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혹여라도 그 남자가 대놓고 여러분한테 왜 연락한 거야? 라고 이모티콘도 하나 없이 진짜 퉁명스럽게 물어봐도 별 뜻 없어. 그냥 해봤어. 라고 하시면 돼요. 또한 웬만하면 여러분 쪽에서 연락은 마무리 지으시고요. 대화 자체도 한 10번, 11번 정도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재회라는 그 목적어, 드러내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하고요. 연락 한 번에 재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첫 연락은 일단 궁금증 유발 혹은 여운만 남겨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 전에 반드시 지키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백기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공백기는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직접 상담하며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사실 재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어려움이 많아요. 지인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보신 것도 아닐 테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심리날로 이런 연애 채널 영상 보기 같은 걸 테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지치실 거고 또 조바심도 나고 힘드실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실 거고요. 그래서 재회가 어렵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중립기억라도 유지를 하시면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그 자세를 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연락을 우리가 했으니까 약속을 잡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애는 인생입니다. 심리난로의 난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